세상에,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현수막 범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분석 결과와 차량 추적 끝에 범인을 특정했다고 설명했어요. 장미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범인은 이강혁이었습니다. 드림그룹 이사, 최화영의 오른팔이었어요. 백호도 놀랐습니다. 역시 최화영과 관련이 있었다고,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이강혁의 차량이 현수막 철거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블랙박스와 CCTV를 대조한 결과 확실하다고 증언했어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이강혁을 체포할 수 있냐고, 당장 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곧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증거가 확실하니 처벌받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장미가 백호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백호가 장미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잘했다고, 장미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격려했습니다.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이강혁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30년 전 일에 대해서도 추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강혁이 들통났잖아. 안 돼! 한편 최화영은 이강혁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조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최화영이 강혁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들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다그쳤어요. 강혁이 변명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미처 확인 못했다고, 자신도 몰랐다고 둘러댔어요. 최화영이 분노했습니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어요. 강혁이 물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을까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최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자신의 이름은 빼라고 지시했어요. 모든 걸 혼자 했다고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혁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자신만 처벌받는다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항변했어요. 최화영이 협박했습니다. 30년 전 일도 까발릴 거냐고, 그때 일을 경찰이 알면 둘 다 끝난다고 경고했어요. 강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비밀이 발목을 잡았어요. 최화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혁만 조용히 처벌받으면 자신이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가족들 뒷바라지해주겠다고 회유했어요. 강혁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대표님 이름은 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강혁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언젠가 최화영을 배신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미 씨, 저 이상해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경찰서를 나온 장미와 백호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후라 피곤했어요. 장미가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백호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라고 감사했어요. 백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장미를 돕는 게 기쁘다고 말했어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냐고, 백호한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백호가 장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백호가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고, 장미는 백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장미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장미를 사랑한다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고백했어요. 장미가 숨을 멎었습니다. 백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백호가 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장미 씨, 제 마음 받아주세요. 제가 장미 씨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곁에 있어주세요. 백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장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럽다고 대답했어요. 백호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백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장미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염산월은 마대창 회장에게 접근하려다 실패한 후 최화영에게 불려갔습니다. 화영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최화영이 산월의 뺨을 때렸습니다. 천박하다고,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산월이 뺨을 감싸며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회장님과 결혼하고 싶을 뿐이라고, 잘못한 게 없다고 맞섰어요. 최화영이 비웃었습니다. 결혼, 회장님이 산월 같은 사람과 결혼할 것 같냐고, 꿈 깨라고 조롱했어요. 산월이 화를 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곧 결혼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채화영이 산월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어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감히 회장님을 유혹하냐고, 내가 누구라고 회장 부인 되려고 하냐고 위협했어요. 산월이 소리쳤습니다. 놔달라고, 아프다고 외쳤어요. 채화영이 산월을 밀쳤습니다. 산월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채화영이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회장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다간 큰일 난다고 협박했어요. 산월은 굴욕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채화영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오장미는 이강혁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장미가 드림그룹 본사 앞에서 강혁을 기다렸습니다. 강혁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장미가 강혁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강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30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강혁이 당황했습니다. 장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따졌습니다. 1996년 3월 15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정숙희를 아냐고 추궁했어요. 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희, 어떻게 그 이름을 아냐고 되물었어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정숙희가 자신의 엄마라고 30년 전 사고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강혁이 땀을 흘렸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장미의 눈빛이 너무 강했어요. 장미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날 밤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엄마를 쫓던 깡패들이 누구냐고 캐물었어요. 강혁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채화영이 무서웠어요. 장미가 강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해달라고, 엄마를 위해서라고 애원했어요. 강혁이 갈등했습니다.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그때 채화영이 나타났습니다. 강혁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채화영이 장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강혁한테 무슨 용건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이강혁 씨가 현수막 범인이라고, 경찰이 조사한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해라고, 강혁이 그럴 리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장미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CCTV에 다 찍혔다고 폭로했어요. 채화영이 강혁을 노려봤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미가 채화영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강혁이 자신들을 괴롭히게 했냐고 따졌어요. 채화영이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증거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장미가 선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30년 전 일도 다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채화영은 장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위협을 느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준호는 최근 아버지 남봉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며칠 후 남봉이 외출했습니다. 준호가 몰래 따라갔어요. 남봉은 고급 호텔로 갔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호텔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봉이 한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준호가 여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채화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채화영과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치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봉이 채화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상사와요. 준호가 호텔을 나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준호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대면해야겠다고,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오장미는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드림그룹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드림호텔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요리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미가 공고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식 전문 요리사 우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미가 생각했습니다. 드림호텔에 들어가면 채화영을 더 가까이서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내부로 침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미가 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백호가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장미가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림호텔 입사를 준비했어요. 마서리는 강준호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설인이 진홍주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를 더 자주 집으로 초대하라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홍주가 동의했습니다. 알겠다고, 마 회장님께 제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다시 본관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설인이 준호를 환영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함께 먹자고 제안했어요. 준호가 공손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식사 후 설인이 준호에게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설인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준호를 좋아한다고, 교제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준호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설인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준호는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백호는 장미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장미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백호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백호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캐물었어요. 백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고,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백호가 장미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백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백호가 장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장미 씨, 이건 30년 전 사고 현장 주변 토지 소유권 조사 결과예요. 당시 그 별장이 누구 소유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출입했는지 다 조사했어요. 장미가 놀라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자세한 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별장은 드림그룹 소유였고, 당시 관리 책임자가 이강혁이었다는 사실이요. 장미가 백호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장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고 감사했어요. 백호가 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장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장미는 백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채화영은 장미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계략이 필요했어요. 채화영이 강혁에게 지시했습니다. 장미를 드림호텔로 끌어들이라고, 채용 과정을 조작해서라도 입사시키라고 명령했어요. 강혁이 의아했습니다. 왜 장미를 가까이 두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채화영이 설명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감시할 수 있다고, 장미가 무엇을 조사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강혁이 이해했습니다. 알겠다고, 장미를 입사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장미는 드림호텔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였어요. 장미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채화영의 함정이었습니다. 강남봉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남봉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집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봉이 심호흡을 했어요. 남봉이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채화영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어요. 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충격이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냐고, 가족을 생각 안 했냐고 따졌어요. 남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당장 채화영과 헤어지라고 소리쳤어요. 남봉이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결심했다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고, 가족을 소중히 하라고 당부했어요. 남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정신 차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숙희는 최근 꿈을 자주 꿨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키가 밤에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몽이었어요. 복길이 수키를 깨웠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꿈을 꿨냐고 물었어요.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여자가 나왔다고, 아기를 빼앗아갔다고 울먹였어요.
복길이 자세히 물었습니다. 무슨 여자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캐물었어요. 수키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쁜 여자였다고, 하지만 눈빛이 무서웠다고 회상했어요. 복길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얼굴 그릴 수 있냐고, 기억나냐고 확인했어요. 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볼 수 있다고, 엄마 기억난다고 대답했어요. 복길이 종이와 연필을 가져왔습니다. 수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복길이 그림을 봤어요. 복길이 놀랐습니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복길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드림그룹 임원 사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채화영의 30년 전 사진이었어요. 복길이 확신했습니다. 수키가 그린 여자는 채화영이라고요. 복길이 즉시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알려줘야 했어요. 며칠 후, 오장미는 드림호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긴장됐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가니 채화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것이었어요. 채화영이 장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라고, 앉으라고 말했어요. 장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채화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채화영이 질문했습니다. 왜 드림호텔에서 일하고 싶냐고, 목표가 뭐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요리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최고의 호텔에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장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채화영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라고요. 채화영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미를 가까이 두고 감시하겠다고, 절대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막겠다고 결심했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선언했습니다. 합격이라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어요. 장미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했어요. 장미가 면접장을 나오는데 복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복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림을 그렸다고, 30년 전 나쁜 여자 얼굴을 기억했다고 알려줬어요. 장미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캐물었어요. 복길이 대답했습니다. 채화영이라고, 엄마를 괴롭힌 사람이 채화영이라고 폭로했어요. 장미가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채화영이었구나. 장미가 면접장 문을 돌아봤습니다. 채화영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가 흘렀어요. 채화영, 이제 당신 정체를 다 알았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장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드림호텔 로비에서 마서린이 나타났습니다. 준호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서린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장미가 걸어왔어요.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린이 장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장미도 서린을 봤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장미도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왜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채화영이 나타났습니다. 두 쌍둥이를 보고 공포에 질렸어요. 채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서린아 저리 가. 저 여자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린과 장미는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쌍둥이인가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오복길은 장미가 드림호텔에 입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위험할 것 같았어요. 복길이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채화영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고했어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복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어요. 복길이 약속했습니다. 매일 연락하라고, 무슨 일 있으면 당장 말하라고 당부했어요. 장미가 복길을 안아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복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장미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오태숙은 장미가 드림호텔에 입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싶었어요. 태숙이 장미를 찾아갔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장미가 태숙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가 왜 왔냐고 물었어요. 태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하러 왔다고. 동생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당연히 와야지 말했어요. 장미가 감동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말해주니 기뻤어요. 태숙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새 구두였어요. 첫 출근할 때 신으라고 준비했대요. 장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언니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했어요. 태숙이 장미를 안아줬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말하라고 언니가 있다고 격려했어요. 두 자매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염산월은 채화영에게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어요. 산월이 진홍주에게 말했습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홍주가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산월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채화영의 비리를 찾아내면 된다고, 회사에서 횡령이나 배임 증거를 찾자고 제안했어요. 홍주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강혁을 포섭하면 어떻겠냐고. 강혁이 채화영의 비밀을 많이 알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산월이 눈을 빛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강혁을 회유해보자고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이강혁을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강혁은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채화영을 계속 도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요? 강혁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채화영의 비밀을 지켰어요.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강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양심이 괴롭다고 고백했어요. 강혁이 결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30년 전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채화영의 복수가 무서웠어요.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혁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염산월이었어요. 산월이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제안이 있다고 했어요. 강혁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강준호는 호텔 주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요리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인사팀에 물었습니다. 누가 오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캐물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오장미라는 요리사라고, 한식 전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오장미? 그 오장미 맞냐고 확인했어요. 직원이 이력서를 보여줬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그 장미가 맞았어요.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장미가 호텔로 온다니요. 함께 일할 수 있다니 좋았어요. 준호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미를 잘 가르치고 싶었어요. 준호는 장미에 대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좋아한다고,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강백호는 준호가 장미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어요. 백호가 고민했습니다. 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백호가 결심했습니다. 장미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고, 매일 호텔로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백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기, 점심 도시락 챙겨주기, 주말에 데이트 신청하기 등등. 백호는 준호보다 더 장미를 아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최근 호텔과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대창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근 호텔 인사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요리사 오장미가 입사했다고, 최 대표가 직접 면접을 봤다고 설명했어요. 마대창이 의아했습니다. 채화영이 직접 요리사 면접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마대창이 지시했습니다. 오장미에 대해 조사하라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라고 명령했어요. 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대창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곧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회 예고 설인과 장미가 DNA 검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채화영이 궁지에 몰리고 마대창이 두 쌍둥이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강혁이 경찰 조사에서 30년 전 진실을 폭로하고 정숙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백호와 준호가 장미를 두고 본격적인 삼각관계에 돌입하는데 과연 장미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